안녕하세요. 드림 아틀라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조용한 기초 중 하나, 주파수의 과학 속으로 천천히 떠나가 봅니다. 돌과 물, 공기와 빛 속에서 모든 것은 셀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지진계는 땅속의 미세한 떨림을 기록하고, 마이크는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숨결을 따라가며, 레이저는 원자의 맥박을 측정해 우리의 시계를 맞춥니다. 단순한 진동에서 시작된 것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고 신호를 전달하며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리듬이 됩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질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각자의 내적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함께 관찰해 봅시다. 과장이나 극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관찰된 사실, 검증된 기록, 그리고 조심스럽게 쌓인 증거만이 있습니다. 지구의 느린 울림에서부터 빛이 지닌 높은 주파수까지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조화란 매질과 일치하여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을요. 숨을 고르게 고르고 속도를 늦추며 증거가 부드러운 리듬으로 말하게 두세요. 이것이 바로 천천히 설명하는 주파수의 과학, 조화 속으로 잠드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도구가 만들어지기 전, 숫자가 소리에 붙여지기 전에도 우주는 이미 패턴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파동은 돌과 물을 통과했고, 공기는 압축되고 팽창했으며, 입자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며 관찰 이전부터 존재하던 리듬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날 초당 몇 번의 진동이라는 단위로 표현되며, 원자에서 바다로, 세포에서 별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연결의 실이 되었습니다. 주파수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뜻합니다. 심장의 박동, 현의 떨림, 빛의 진동을 수치로 나타내죠. 주파수는 색과 어둠, 소리와 침묵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지구 곳곳의 실험실에서는 지극히 민감한 기기가 1km 떨어진 발걸음의 진동까지 감지합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는 이런 리듬이 측정되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발견의 기록이 아니라 인식의 기록입니다. 지질학, 음향학, 전자기학, 생물학의 영역을 따라 진동이 어떻게 서로 다른 시스템 속에서 공통된 수학적 구조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각 장면은 수십 년에 걸친 관찰과 반복 실험으로 쌓인 결과이며, 단 하나의 통찰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나는 패턴의 기록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드러내듯이 말이죠. 이야기는 깊은 지구에서 시작해 열린 하늘로, 분자의 결합에서 신경 신호로, 미세한 움직임에서 거대한 질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측정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떨림, 그리고 의미가 소음 속으로 녹아 사라지는 너무 높은 진동들.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아래에서 이 조용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동의 기원 안데스 고원의 동쪽 경사면, 마른 현무암지대가 멀리 이어진 본구리를 향해 펼쳐진 곳. 2021년 봄, 칠레 국립지진관측소의 연구팀은 그곳 지하 15m 깊이에 보어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수소 원자의 지름보다도 미세한 수준으로 집안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공기는 고요했고, 금속 프레임에 걸린 케이블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끊임없이 미세한 진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느리고 꾸준한 파동이 지각을 통과하며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낮은 주파수 영역에 희미한 흔적들이 오르내리는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가들은 발파라이소, 웰링턴, 레이캬비크의 측정 값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들에서 동일한 장주기 파동이 감지되었고 그 진동은 지역 기상이나 지각 변동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조용한 지구 자체의 배경음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미소지진, 미추로세이민이라 불리며 한 세기 이상 관측되어 왔지만 정밀한 지도화는 최근에서야 가능해졌습니다. 그 원천은 센서 근처가 아니라 먼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먼 바다에서 발생한 폭풍이 만든 너울이 서로 부딪히며 수압파를 만들어 해저로 전달하고 그 에너지가 다시 지각을 따라 전 지구로 퍼져나갑니다. 이 파동의 주파수는 보통 0.07에서 0.2헤르츠 사이로 한 번의 진동이 몇 초에 걸쳐 일어날 만큼 느립니다. 칠레 관측소는 아이슬란드 지구물리연구소와 협력해 신호의 원천을 더 정밀히 추적했습니다. 다중 관측소의 시간차를 분석하는 빔포밍 기술을 활용해 파동의 근원을 찾아낸 결과 겨울철에는 북태평양, 여름철에는 남극해 부근에서 기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 모델과 교차 검증한 결과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깊은 바다에서 발생할 때 전 세계 지반 진동이 강해졌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진폭도 줄었습니다. 그 연관성은 명확하고 재현 가능하며 수치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것은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지구는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없을 때에도 지각은 미세한 진동을 유지하며 이는 대기와 해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맥락에서 주파수는 지속성을 설명하는 핵심 단위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행성 전체에 걸친 에너지의 맥동을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1960년대의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초기의 기계식 지진계도 같은 신호를 포착했지만 그 당시의 장치로는 그 근원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날로그 기록지에도 오늘날과 같은 주파수 대역에 넓은 본구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즉, 이 현상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달라진 것은 관측 도구뿐이었습니다. 2021년 8월, 칠레팀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스펙트럼 분포와 수십 년간의 기준값을 비교했습니다. 에너지 분포는 안정적이었고 계절에 따라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 구조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지각은 고체이지만 파동이 통과하는 매질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동은 인접해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는 경계를 넘어 물질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동합니다. 미넨의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연구진은 이 원리를 실험실에서 재현했습니다. 모양실 안에서 다양한 길이의 공기 기둥에 음파를 발생시켜 서서히 주파수를 변화시키며 공기의 압력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공기 기둥에는 마디와 배가 생겼습니다. 공기가 교대로 압축되고 팽창하는 안정된 패턴, 즉 공진, 레소넌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기 기둥의 길이와 파장이 일치할 때 특정 주파수가 증폭되고 다른 주파수는 억제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지진파 연구와 정확히 같은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특정 주파수에 가장 강하게 반응했고 진동원이 매질의 특성과 일치할 때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온도, 습도, 기압을 조정하며
예측값과 실제값이 오차 범위 안에서 일치하도록 모델을 정교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건축 음향학에서 대기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는 정반대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진공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에서 석영과 구리 샘플을 형화시켜 정밀 레이저로 미세한 충격을 주고 그 진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른바 링다운 측정으로 에너지가 내부 마찰이나 외부 결합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소멸되는지를 정량화한 것입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결정 구조가 매우 질서전견한 석영은 오랫동안 진동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전자 상호작용이 강한 구리는 에너지를 빠르게 잃었습니다. 이로써 시스템이 위상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즉 코히런스의 한계가 밝혀졌습니다. 상온에서는 열잡음이 진동을 빠르게 감소시켰지만 온도가 낮아질수록 코히런스가 길어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 세계 계측 기관의 기준값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정밀한 진동자 설계와 시간 측정 기술의 기반이 되었죠. 이 연구는 주파수가 단순한 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방출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지진학으로 돌아와 위성 고도계가 측정한 해양 파동 모델과 집안 진동 데이터를 비교하자 두 신호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위성은 바다 표면 높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했고 그 스펙트럼은 육상 지진계가 감지한 주파수와 동일했습니다. 이 일치는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연결의 증거였습니다. 발파라이소 해안에는 추가 센서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파도 높이와 집안 가속도를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시간차 분석 결과 먼 바다의 너울이 해안에 도달할 때 집안 진폭이 일정한 지연을 두고 증가했습니다. 물리학적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진동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돌, 공기, 결정, 바다. 모든 매질이 같은 수학적 구조를 공유하며 진동했습니다. 주파수는 그 반복을 수량화하는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크기나 위상과 관계없이 세계를 잇는 질서의 척도로 기능했습니다. 정지된 듯 보이는 것들도 올바른 도구로 측정하면 모두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각은 울리고 공기는 공명하며 금속과 수정은 두드리면 소리를 냅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한 리듬을 지니며 침묵은 단지 감지 한계 아래의 진폭일 뿐 완전한 정지는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센서가 정밀해지면서 연구의 초점은 단순한 탐지에서 정밀 계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주파수가 시간과 거리, 전자기장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볼더의 온도 안정화 실험실. 두 개의 정밀한 거울 사이를 레이저 빔이 오갑니다. 빛은 매 초 수천 번 반사되며 그 거리 변화가 원자 수준의 정밀도로 기록됩니다. 겉보기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데이터는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이 진동은 미터의 정의와 원자시계의 기준 주파수에 맞춰 있었습니다. 이곳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는 세슘 원자의 전자전이로 1초를 정의합니다. 거의 정지 상태로 냉각된 원자들이 자기장 속에서 마이크로파를 흡수하고 방출할 때 그 주파수 초당 9.194.631.770회가 전 세계 모든 시계의 기준이 됩니다. 이 레이저는 그 기준에 위상 고정되어 시간 정보를 공간으로 전달합니다.
0.18분의 1 수준으로 안정된 이 주파수는 나노미터 단위의 거리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성 측량, 항법 시스템, 통신 인프라까지 모두 이 정밀한 주파수에 의존합니다. 2022년 3월, 볼더 연구팀은 2개의 독립된 원자시계를 광섬유로 연결해 72시간 동안 안정성을 시험했습니다. 두 신호의 위상 차이는 측정 한계 이하로 유지되었고, 기계적 장치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일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파수의 안정성이 현대 계측에 가장 신뢰할 만한 기반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국립연구소들이 광학 링크로 연결되어 모든 측정이 같은 시간 기준에 맞춰졌습니다. 이 통합된 주파수 체계는 기초 물리학 실험부터 통신망 운영까지 수많은 분야의 정밀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고속영상연구소에서는 이 원리를 유체역학에 적용했습니다. 얇은 마글물이 담긴 용기 위에 두고 음향 변환기로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가했을 때 액체 표면에 정교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격자처럼 파도와 골이 공간상에 고정되었죠. 초고속 카메라는 이 현상을 포착했고 이론적 파동 방정식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 실험은 공진의 보편성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주파수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할 때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진폭이 커지면 패턴이 안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어긋난 주파수에서는 에너지가 흩어졌습니다. 주파수 선택성을 모든 파동 시스템의 공통된 특성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교토의 생리학 연구소에서는 이 개념을 생물학적 감각으로 확장했습니다. 인간의 나이, 네이얼, 속 달팽이관에는 수천 개의 유모세포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웨이도를 통해 들어오면 마기 주파수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진동하며 그 진동이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끝부분은 20Hz의 낮은 소리에, 기저부는 20,000Hz의 높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정밀한 실험에서 각 세포의 반응 곡선이 기록되었습니다. 신경은 특정 주파수에만 민감하게 반응했고 소리가 커질수록 반응 대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달팽이관을 계산 없이 단순한 구조만으로 소리를 주파수별로 분해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을 구분하고 음악의 화음을 느끼며 주변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생물학적 기반입니다. 한편 지진학자들은 대형 지진 이후 지구 전체가 공명하는 자유 진동을 분석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공처럼 흔들리며 약 0.003Hz, 즉 약 54분의 주기를 가진 기본 모드를 가집니다. 여러 배의 고조파가 더해져 지진 후 수주, 길게는 수개월간 미세한 진동이 지속됩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 이후 이 진동은 한 달 넘게 감지되었습니다. 일본, 북미, 유럽 전역의 관측소가 동일한 신호를 포착했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수십 가지의 지구 진동 모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구 내부의 밀도와 탄성 구조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지구의 울림조차 기본적으로 같은 물리 법칙에 따릅니다. 질량과 탄성을 지닌 모든 시스템은 진동할 수 있으며 그 주파수는 크기, 강성, 경계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찰과 에너지 방출로 진폭이 줄어듭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종소리처럼 울리며 자신의 고유 주파수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동의 기원, 그리고
세상 모든 리듬이 이어지는 근본입니다. 유럽의 여러 연구 시설에서는 광자 계측 장비로 안정화된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밀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원자 기준에 잠금된 레이저가 파리, 브라운슈바이크, 토리노의 연구소를 잇는 케이블을 따라 전송되었고, 능동 안정화 장치는 온도 변화와 기계적 진동을 보정했습니다. 위상 검출기는 서로 떨어진 지점의 신호를 비교해 광학 경로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구동기에 피드백을 주었고, 그 결과 주파수 전송의 불확도는 10의 19제곱분의 1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성능은 기본 상수를 탐구하는 실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중력 적색 편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고도에서 시계를 비교해야 했고, 겨우 10m의 높이 차이만으로도 주파수의 미세한 변화가 측정되었습니다.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른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시험에는 환경 잡음, 양자 요동, 유한한 관측 시간이 만들어내는 한계까지 신중히 다루는 정밀도가 요구되었습니다. 도시 환경에서의 운용에는 추가 과제가 뒤따랐습니다. 기존 관로를 따라 설치된 광섬유는 교통과 공사로 인한 진동, 건물과 지하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정 알고리즘은 이러한 요인을 모델링해 예측 가능한 표류를 바로잡고 무작위 교란을 필터링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스템은 견고하게 작동하여 도시 규모의 거리에서도 일관된 위상과 주파수를 유지했습니다. 주파수 기반 계측이 실험실을 넘어 분산 감지와 항법 같은 실제 응용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측정이 본질적으로 주기적 운동을 해석 가능한 단위로 바꾸는 과정임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주파수는 셀 수 있는 양이기에 진폭이나 위상 측정이 지니는 모호함을 피해갑니다. 사이클을 세는 방식은 관측 시간과 신호대 잡음비만큼만 제한을 받는 디지털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그 때문에 국제 단위계에서 시간과 길이의 정의가 모두 주파수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초는 세슘 원자의 전위에 의해 정해지고, 미터는 빛의 속도를 통해 시간이 곧 거리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두 정의 모두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세는 행위에 바탕을 둡니다. 주파수는 서로 다른 물리량을 하나의 운용 가능한 공통 기반으로 묶어줍니다. 실무자들에게 이 장면은 정밀 계측에서 주파수가 가장 중요한 관측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계는 사이클을 셉니다. 간섭계는 알려진 주파수에서 누적된 위상을 측정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신호를 성분 주파수로 분해합니다. 각 기법은 주기적 사건을 셀 수 있다는 성질을 활용해 길이나 시간, 전압을 직접 재는 방식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정밀도에 이릅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는 것들도 인식의 경계를 넘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자는 떨리고 빛은 진동하며 장창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측정은 이 연속적인 운동을 숫자로 바꾸어 연속적인 과정을 이산적인 카운트로 번역합니다.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로서 이 번역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끄는 변수입니다. 보정과 전송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연구자들은 전통적 계측을 넘어 더 넓은 현상에 주파수 기반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전자기 진동이 어떻게 자연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는지, 분자 결합에서 행성 자기권에 이르기까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전자기적 리듬을 바라보면 약 1.4GHz 부근의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성간 공간에 흩어진 중성 수소 원자가 아주 희미한 전파를 냅니다. 전자는 양성자와의 스핀 정렬이 바뀌는 하이퍼파인 전위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그 차이는 21cm 파장의 광자로 나타납니다. 전파 망원경을 선군을 향해 조준하면 이 신호가 은하의 넓은 영역에서 고르게 감지됩니다. 이 전위는 1934년 핸드릭 판더 휠스트가 예측했고 7년 뒤 하버드의 해럴드 유언과 에드워드 퍼셀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21cm 선은 은하 구조를 그리는 열쇠가 되었고 수소는 가시광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선팔과 분자구름을 따라 분포를 드러냈습니다. 선의 도플러 이동은 시선 방향 속도를 알려주고 온도와 난류는 선폭을 넓혀 밀도와 열 상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린뱅크, 아레시보, 팍스 같은 관측소들은 수십 년에 걸친 관측을 모아 은하수와 이웃한 은하들의 수소 분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21cm 선은 먼지에 가려진 영역을 비추는 라디오 천문의 토대가 되었고 성간 매질의 성질, 별의 탄생 지역, 은하 회전 곡선의 동역학까지 차분히 밝혀주었습니다. 이 주파수의 기원에는 기본 상수가 자리합니다. 하이퍼파인 분할은 미세 구조 상수, 양성자 대 전자 질량비 등 전자기 상호작용을 특징 짓는 무차원 상수들에 의존합니다. 고정밀 분광으로 이 전이 주파수를 측정하면 이러한 장수들이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변하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의 빛을 전해주는 먼 퀘이사 관측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자연의 고유 주파수가 우주 역사 내내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은 물리 법칙의 보편성을 지지합니다. 지구에 가까이 내려오면 이온층은 수킬로헤르츠에서 수십 메가헤르츠에 이르는 주파수에서 다양하게 흔들립니다. 태양빛이 상층대기를 이온화하여 자유전자와 이온의 층을 만들고 지상에서 올라가는 전파는 자기 주파수가 매질의 플라즈마, 주파수보다 낮을 때 그 층에 반사됩니다. 인공위성 이전의 장거리 통신이 이 성질을 이용해 이온층과 지표 사이를 여러 번 튕겨 목표 지점까지 전파를 보냈습니다. 이온층의 거동은 복잡합니다. 태양 플레어는 전하 입자를 급증시켜 반사 고도를 바꾸고 지자기 폭풍은 플라즈마를 교란해 전파를 흩뜨립니다. 계절과 낮밤의 변화도 전자 밀도를 조절합니다. 연구소들은 주파수의 변화, 페이딩, 전파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상태를 추적합니다. 1950번 60년대에는 아이온 오존드라는 장비가 주파수를 쓸어 올리는 펄스를 쏘고 반사 시간을 재어 수직 구조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D, E, F층으로 이어지는 증상이 드러나고 각 층은 고유한 전자 밀도와 높이, 규모를 보였습니다. 약 300km 부근의 F층은 가장 높은 플라즈마 주파수를 지녀 그보다 높은 주파수의 전파는 반사되지 않고 우주로 빠져나갑니다. 이 임계값을 이해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장은 이온층을 가로지르며 입자들의 움직임을 안내합니다. 전자와 이온은 전하와 질량의 자기장의 크기에 의해 정해지는 고유의 사이클로트론, 주파수로 자기력을 따라 회전합니다. 이 주파수와 일치하는 전자기파는 플라즈마와 강하게 결합되어 매질을 가열하거나 입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합니다. 지상 관측에서는 100Hz보다 낮은 극저주파 대역의 자연 전자기파도 포착됩니다. 번개가 만들어낸 이 신호는 지표와 이온층이 이루는 파동 도파관을 따라 지구를 여러 차례 돌아다닙니다.
이 도파관은 지구 둘레와 유효 높이에 의해 정해지는 이산적인 공명 모드를 지지하며 기본 모드는 약 8Hz, 그 위의 배움은 대략 24, 20, 26Hz 근처에 나타납니다. 1952년 빈프리트 오토 슈만이 예측한 이른바 슈만 공명은 전 세계 어디서나 관측되는 지속적인 배경 신호입니다. 독일, 뉴질랜드, 캘리포니아의 관측소들은 진폭과 주파수의 변화를 감시하며 전 세계 번개 활동, 계절 변화, 심지어 태양풍의 영향과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지구의 전자기 환경도 닫힌 공명통처럼 정상파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생물학적 시스템도 이러한 전자기 스펙트럼 속에서 작동합니다. 신경세포는 수백 헤르츠까지 이르는 빈도로 활동 전이를 발생시켜 축삭을 따라 전달하고 뇌파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리듬을 보입니다. 깊은 수면에 델타 4Hz 미만, 졸림과 명상의 세타 4, 8Hz, 편안한 각성에 알파 8, 12Hz, 그리고 인지 활동과 감각 처리에 관련된 베타와 감마 12Hz 이상. 이러한 리듬의 기능적 의미는 여전히 탐구 중이지만 넓은 영역의 신경 활동이 위상과 주파수로 맞물릴 때 정보 처리가 조정되고 주의가 조절되는 정황 증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리듬의 붕괴가 신경계 질환과 연관되는 관찰도 이어집니다. 가시광 북은 약 500THz의 주파수에서는 분자가 전자 전이를 통해 빛을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엽록소는 파란색과 빨간색 영역에서 강하게 흡수하고 녹색을 반사해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게 합니다. 흡수된 광자는 막을 가로질러 전하 분리를 일으키고 빛의 에너지는 화학 결합에 저장되는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분광법은 이러한 흡수 스펙트럼을 높은 분해능으로 측정합니다. 레이저 주파수를 전이를 가로질러 천천히 바꾸며 투과나 반사 강도를 기록하면 허용된 양자 상태에 해당하는 곳에서 선명한 피크가 나타납니다. 선폭은 상호작용 시간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드러내고 동위 원소의 미세한 주파수 차이는 핵 질량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이 정밀도는 실험실 기체에서 성간 구름에 이르는 다양한 시료의 분자들을 식별하게 해줍니다. 기체 상태의 분자는 테라헤르츠에서 수백 테라헤르츠에 걸친 적외선, 대역에서 회전 및 진동 전이를 보입니다.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은 특정 적외선 파장을 흡수해 열복사를 가두며 온실 효과에 기여합니다. 위성 탑재 기기는 이런 고유 주파수의 흡수를 관측해 대기의 성분 지도를 그리고 오염원의 변화를 추적하며 탄소 순환과 기후 모델을 검증합니다. 이처럼 전자기적 리듬은 우주 규모의 수소 구름에서 인간 뇌의 리듬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질서를 조용히 조직합니다. 보정된 주파수는 시간을 세고 거리를 재면 물질과 장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저 주파수를 세면서 보이지 않던 움직임을 숫자 속의 맥동으로 바꾸어 듣습니다. 1990년대에 개발된 양자 캐스케이드 레이저는 반도체 2종 구조 내 전자 전이를 이용해 조정 가능한 적외선 복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장치는 환경 감지나 산업 공정, 제어용 분광기를 잡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제어된 층 두께는 중저고에선 영역의 주파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이 구간에서 많은 분자가 강한 흡수 특성을 보입니다. 의료용 호흡 분석, 천연가스 설비의 누출 감지, 연소 효율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그 대표적인 응용입니다. 더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는 초당 10의 18제곱 헤르츠 수준의 X선이 원자의 구조를 탐색합니다.
핵에 단단히 묶인 내부 껍질 전자를 들뜨게 하거나 방출하려면 수킬로 전자 볼트의 광자가 필요합니다. X선이 물질을 비출 때 이온화로 생긴 공백을 다른 전자가 메우며 특유의 형광을 냅니다. 각 원소는 고유한 스펙트럼을 남겨 조성 분석의 지문처럼 적용합니다. 싱크로트론 시설에서는 전자를 상대론적 속도로 가속하고 자석으로 궤도를 휘게 하여 강렬하고 조정 가능한 X선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빛은 저구의 선부터 궤너지 X선까지 이어지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며 결정학 재료 과학, 생화학 실험에 맞게 특정 주파수대만 선택해 사용합니다. 단백질 구조는 원자 단위의 정밀도로 해상되어 효소의 활성, 부위나 입체 변화를 보여주며 약물 설계와 생명 과정 이해에 기여합니다. 시간 분해 X선 회절은 초고속 과정의 변화를 포착합니다. 레이저 펄스로 반응을 시작시키고 femtosecond 단위로 지연된 X선 펄스로 구조 변화를 추적합니다. 결합이 끊어지고 전하가 이동하며 분자가 재배열되는 과정을 순간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파수는 단순한 스펙트럼 변수뿐 아니라 시간의 샘플링 속도로 작용하며 관측 가능한 세계의 경계를 넓혀갑니다. 감마선은 초당 15에 19제곱 헤르츠를 넘는 주파수를 가지며 핵전이나 우주적 가속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방사성 붕괴는 특정한 감마선 스펙트럼을 남겨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시료의 동위 원소를 식별하게 합니다. 펄서, 초신성 잔해, 활동은하핵 등 천체들도 감마선을 방출하며 우주 기반 관측소에서 포착됩니다. 2008년에 발사된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은 궤너지 하늘을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갱신된 목록에는 수천 개의 감마 선원이 기록되었고 그 스펙트럼은 에너지 분포와 상한선, 때로는 입자 소멸이나 미지의 물리 현상을 암시하는 선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주선의 기원, 암흑물질의 상호작용, 상대론적 제트의 형성 모델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라디오파에서 감마선까지 이어지는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주파수는 질서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반영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복사는 언제나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퍼지며 파장과 주파수는 빛의 속도로 서로 연결됩니다. 이 일관성은 분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한 영역에서 개발된 기법은 다른 영역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신호를 사인파 성분으로 분해하는 프리의 분석은 라디오 천문학, 적외선 분광, X선 시간 측정에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위상 관계를 찾아내는 상관 분석법도 전파, 광학, X선 관측 전반의 감도를 높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선형성을 활용한 주파수 영역 처리 덕분에 우리는 이미지 재구성, 통신, 감지 기술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색, 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사는 모두 하나의 현상 안에서 주파수만 다른 모습입니다. 전자기파는 50Hz의 전력선에서부터 10의 25제곱헤르츠의 우주선까지 60자릿수의 범위를 아우릅니다. 인간의 눈이 감지하는 것은 이 가운데 한 옥타브도 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확장한 관측 능력은 그 나머지 영역을 열어 인간의 감각이 닿지 않던 구조와 과정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전자기장을 생성하고 감지하며 조작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응용 분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명, 간섭, 비선 형성이 어떻게 MRI에서 무선 전력 전송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의존적 현상을
실용 기술로 바꾸어 내는지를 살펴봅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 장치의 자석 중심에는 수소 원자핵이 자기장 세기에 따라 일정한 주파수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1.5 테슬라의 임상용 스캐너에서는 약 64MHz의 라모어 주파수가 됩니다. 이 주파수로 맞춰진 라디오 펄스가 원자핵의 스핀을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같은 주파수의 미세한 신호를 방출합니다. 수신 코일은 이 신호를 감지하고 데이터는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됩니다. 이 방법은 인체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조직의 밀도와 이완 시간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연부 조직의 대조가 뛰어나 뇌, 관절, 복부 장기의 세부 구조를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기능적 MRI는 혈중 산소 농도의 변화를 추적해 사고나 인지 과정 중에 뇌 활동 패턴을 기록합니다. MRI의 물리학은 공명 에너지 전달의 전형입니다. 원자핵은 자신이 회전하는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할 때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공간 부호화가 가능해집니다. 자속 밀도를 위치별로 달리하면 라모어 주파수가 공간에 따라 변하고 특정 주파수에 신호만 수신하여 원하는 단면을 얻습니다. 분광 형태의 MRI는 주파수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 화학적 환경을 구분합니다. 전자구름이 만들어내는 국소 자기장의 차이로 동일한 원자핵이라도 미세한 주파수 이동이 생깁니다. 이 화학 이동을 이용해 젖산, 크레아틴 등 대사 물질을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무선 전력 전송은 공진 결합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송신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가까이 있는 수신 코일이 같은 주파수로 조율되어 있을 때 전압이 유도됩니다. 두 코일의 공진이 맞을 때 에너지 전달 효율이 극대화되고 불필요한 복사 손실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 KHz에서 수 mHz의 주파수로 동작하며 휴대기기나 전기차, 체내 의료기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원리는 무선 충전 패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표면 위에 기기를 올려놓으면 물리적 접촉 없이 전력이 전달됩니다. 다만 코일의 정렬이 어긋나면 결합이 급격히 약해지므로 시스템은 주파수를 조절하며 안정된 동작을 유지합니다. 각국의 표준기관은 효율과 전자파, 적합성을 고려해 주파수 대역과 출력 한계를 규정합니다. RFID 태그 또한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제품이나 서류에 부착된 태그는 외부 리더가 보낸 전파에서 에너지를 수확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신호를 되돌려 보냅니다. 리더가 13.5mHz나 925mHz의 캐리어파를 전송하면 태그의 회로가 이를 정류하여 작동하며 안테나 임피던스를 변조해 식별 번호를 담은 신호를 반사합니다. 전력 공급 없이 동작하는 수동 태그는 수미터 거리에서 읽을 수 있고 배터리를 내장한 능동 태그는 더 먼 거리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초음파 영상은 인간의 가청 범위를 훨씬 넘는 1/20mm의 음파를 사용합니다. 앞전 결정으로 이루어진 트랜스듀서가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다시 반사파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음파는 조직을 통과하며 경계면에서 반사되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분석해 영상을 만듭니다. 주파수는 해상도와 투과 깊이를 결정합니다. 높은 주파수는 세부 표현이 뛰어나지만 감소해가 빠르고 낮은 주파수는 깊이 침투하지만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진단 목적에 따라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태아 진단에는 3.5mHz,
표면 조직에는 18세테라헤르츠가 주로 쓰입니다. 도플러 초음파는 움직이는 혈액에서 반사된 파동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 혈류 속도와 방향을 시각화합니다. 색으로 구분된 흐름 영상은 혈관 협착이나 판막 역류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료용 초음파는 더 높은 강도로 조직 내부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초점이 맞춰진 빔은 특정 위치를 가열해 종양이나 결석을 제거하며 주파수는 0.5-3mm 사이에서 조정됩니다. MRI로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수중에서는 이와 유사한 원리가 소nar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송신기가 수KHz에서 수백 kHz의 음파를 내보내고 반사된 파를 수신해 거리와 방향을 계산합니다. 여러 수중 마이크를 배열해 빔을 형성하고 신호 처리로 잡음을 줄이며 반사 특성으로 목표물을 분리합니다. 돌고래와 쇠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도 150kHz에 이르는 클리금을 내어 반향을 듣습니다. 이 생물학적 소나는 먹이를 탐지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복잡한 해역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수십 미터 거리에서 구별할 정도의 감도를 지녔고 인공 시스템에 설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질 탐사에서도 진동이 사용됩니다. 대형 트럭에 실린 진동원이 1억 범위의 주파수로 지면을 흔들면 지층에서 반사된 파동이 지오폰에 기록됩니다. 데이터 처리를 통해 지하 구조를 재구성하고 석유 지하수 지열 자원을 찾아냅니다. 낮은 주파수는 깊은 구조를, 높은 주파수는 얕은 세부층을 보여줍니다. 음향 메타물질을 파장보다 작은 구조로 설계되어 기존 재료에서는 불가능한 주파수 의존적 특성을 가집니다. 주기적으로 배열된 공진 요소들이 음파를 비틀어 굴절률이 음수가 되거나 음속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 덕분에 초해상 렌즈, 음향 차폐, 진동 차단 장치가 실현됩니다. 개별 공진기의 주파수를 정밀하게 조율해 집단적 거동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으로 형상을 최적화합니다. 소음 제어, 초음파 영상,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응용이 탐색되고 있습니다. 광 주파수, BIS, Optical Frequency Comb은 모드 잠금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주파수 간격의 빛으로 수백 테라헤르츠에 걸친 균일한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이 강역은 레이저의 반복률로 결정되며 주파수 공간의 눈금자처럼 작동합니다. 원자 기준에 맞춰 안정화하면 정밀한 광주파수 합성기로 변하고 분자분광, 광원자식의 전문 분광기의 교정에 활용됩니다. 2005년 노벨 물리학상은 이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주파수 비슨 시간과 주파수 계측을 통합시켜 광학과 마이크로파 기준 사이에 직접 비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측정의 불확도는 기술적 잡음이 아니라 오직 양자 요동의 한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본 상수의 변화 탐색, 양자 전기역학 검증, 원자 간섭계 기반, 중력파 탐지 등 다양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주파수 빛은 또한 개별 선의 위상과 진폭을 제어해 임의의 광파형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양자 시스템의 정밀 제어, 비선형 분광, 초고속 광통신에 활용되며 수천 개의 독립 주파수 채널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중력파 관측소는 10Hz에서 수K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 시공간의 미세한 변형을 금지합니다. 수Km의 길이의 레이저 간섭계는 양팔의 길이 차이가 양성자보다 작은 수준으로 바뀌는 것을 측정합니다. 거울은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진자 형태로 매달려 있고 주파수 안정화와 열잡음 억제로 감도가
양자역학의 한계에 근접했습니다. 2016년 2월 발표된 첫 직접 관측은 100년 전 예측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했습니다. 신호는 10억 광년 떨어진 두 블랙홀이 합쳐질 때 발생한 것으로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는 특유의 칠프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후 수십 건의 관측이 이어지며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집단 특성, 강중력장에서의 상대론적 거동이 밝혀졌습니다. 신호의 주파수 변화율은 질량과 회전, 궤도, 매개 변수에 관한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병합 이후 수 밀리초 동안 이어지는 진동은 중성자별 물질의 상태방 정식을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석가들은 이 신호를 이론적 모형과 비교해 매개 변수를 추출하며 이를 매치드 필터링이라 부릅니다. 2030년대에 계획된 우주 간섭계는 더 낮은 주파수 대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범위에서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이 감지되어 은하 중심의 진화와 우주 구조의 형성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밀리헤르츠 영역의 신호는 중간 질량 블랙홀과 은하 중심의 동역학, 극단적 질량비 이합의 궤적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파수의 구자릿수를 가로지르는 관측이 서로 연결되며 각 대역은 우주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부분을 돌아보면 다양한 응용 기술은 주파수를 설계 변수이자 관측 가능한 신호로 활용합니다. 공명은 민감도를 높여 반응을 좁은 대역으로 집중시키고 주파수 선택성은 간섭 없이 여러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도플러 편의는 운동을 부호화하고 스펙트럼 성분은 조성이나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런 원리들은 모두 파동 물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 생활을 이루는 핵심 기술들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기술이 분리해 다루는 것을 자연은 통합해 운영합니다. 다음 장의 주제가 될 생물학적 체계는 분자 신호부터 개체군 동태에 이르기까지 공간과 시간의 여러 스케일에서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단일 기능에 최적화된 공학적 장치와 달리 살아있는 유기체는 여러 진동 과정을 균형 있게 조절하며 피드백과 적응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생물학적, 생태학적 리듬을 보겠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일주기 시계는 지구 자전에 맞춰 생리 기능을 조정합니다. 유전자 발현은 전사 피드백 고리에 의해 약 24시간의 주기를 이루며 특정 단백질이 축적되면 스스로의 생성을 억제하고 감소했다가 다시 주기가 반복됩니다. 광수용체는 빛을 감지해 시계를 지역 시간에 맞추고 새벽과 황혼의 위상을 정렬합니다. 일주기 리듬이 깨지면 대사 장애, 기분 변화, 질병 위험 증가가 나타납니다. 내부 시계와 환경 신호가 어긋나는 교대 근무자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동물 모델 연구에서는 일주기 유전자 돌연 변이가 포도당 대사, 면역 반응, 수명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였고 주기가 24시간에서 크게 벗어나면 적응도와 생존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칼슘 이온 농도가 진동하며 효소 활성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정보는 단순한 진폭이 아니라 빈도로도 부호화됩니다. 어떤 자극은 짧고 높은 빈도의 스파이크를 만들고 어떤 자극은 길고 낮은 빈도의 진동을 유도합니다. 하위 표적들은 이 패턴에 다르게 반응해 각기 다른 세포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빈도 변조는 하나의 전달자가 다양한 과정을 섬세하게 조절하도록 해줍니다. 실험 조작으로 빈도 부호화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칼슘 펄스를 서로 다른 빈도로 주었을 때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달라졌습니다. 세포는 순간 농도보다 시간에 펼쳐진 진동의 패턴을 통합해 정보를 읽어내며, 이런 빈도 의존적 디코딩은 고리형 뉴클러타이드, 키나아제, 전사인자 등 여러 신호 경로에서 관찰됩니다. 심장 박동은 결합된 비선형 발진기의 전형입니다. 동방결절의 페이스메이커 세포는 대략 1초에 한 번의 활동 전위를 자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전기적 전파가 심방과 심실을 순서대로 수축하게 합니다. 이 빈도는 자율신경의 입력으로 대사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 운동 중에는 빨라지고 휴식 중에는 느려집니다. 호르몬, 천, 혈액 화학도 작동에 영향을 줍니다. 박동간 강역의 변동, 즉 심박 변이도는 조절 균형을 반영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 전력이 분포한 불규칙성이 나타납니다. 아주 낮은 주파수 성분은 천 조절과 호르몬의 영향을, 낮은 주파수 성분은 교감, 부교감 톤을, 높은 주파수 성분은 호흡에 따른 심장 박동의 미세한 가감속을 반영합니다. 심부전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에서 변이도가 줄어드는 현상은 자율신경 조절의 약화를 시사합니다. 긴 시간의 심전도에서 전력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러한 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어 기존 임상 지표를 보완하는 예후 정보를 제공합니다. 호흡은 보통 분당 12, 20회 정도로 다른 생리적 진동과 동조됩니다. 기계의 황의는 정맥 환류를 직접 바꾸고 일시적으로 심박 출량과 혈압을 변동시킵니다. 화학 수용체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호흡수와 깊이를 조절합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늦추는 호흡 훈련은 미주신경 경로를 활성화해 심박수를 낮추고 이완을 돕습니다. 특히 약 0.1Hz 부근의 공명호흡은 심박 변이도에 앞반사 민감도를 극대화합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미주신경 톤이 증가하고 교감 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가나 명상 전통의 뿌리를 둔 이 방법은 생체 되먹임 프로토콜로 정식화되어 불안, 고혈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활용됩니다. 호흡 리듬과 심혈관 진동 사이의 주파수 매칭이 자율신경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망은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가마 38Hz는 주의와 감각 결합, 베타, 미타 38Hz는 운동 제어와 의사결정, 알파 8.2Hz는 이완된 각성 상태, 세타 488Hz는 기억 부호화와 공간 탐색, 델타 4Hz 미만은 깊은 수면과 관련됩니다. 대역 간 위상 결합은 정보 흐름을 조율하며, 예를 들어 세타의 위상이 감마의 진폭을 조절하는 위상 진폭 결합이 관찰됩니다. 이런 결합의 강도는 인지수행과 상관을 보이고 간질, 조현병, 알츠하이머병 등에서는 패턴의 붕괴가 나타나 주파수 역학의 이상이 병태 생리에 관여함을 시사합니다. 수면 구조는 약 90분 주기의 초일주 리듬을 보입니다. 각 주기에서 얕은 비렘, 깊은 서파 수면, 그리고 빠른 안구 운동과 생생한 꿈이 나타나는 REM 수면으로 진행합니다. 서파 수면은 기억 공고화와 대사 회복을 돕고, REM 수면은 정서 처리와 경험의 통합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면 구조의 붕괴는 인지, 기분, 면역 기능을 해치며, 수면 부족은 서파 수면을 줄여 선언적 기억 형성을 방해합니다. 수면 무호흡처럼 수면이 자주 끊기면 깊은 단계가 유지되지 못해 낮 시간
피로와 대사 장애로 이어집니다. 뇌파, 안구 운동, 근긴장을 함께 기록하는 수면 다원 검사는 주파수 성분과 시간적 진행으로 수면 단계를 정량화합니다. 생태계의 개체군 동태는 며칠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다양한 시간 척도에서 진동합니다. 포식자, 피식자 시스템은 로트카 볼테라 방정식으로 기술되며 포식자 개체수는 피식자 밀도보다 늦게 변하는 주기를 만듭니다. 모피 거래 기록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된 캐나다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자료는 약 10년의 주기를 보여주며 섭식과 번식의 피드백이 만든 한계주기 거동의 사례로 꼽합니다. 질병 발생도 숙주 감수성과 병원체 전파율에 의해 계절성을 띱니다.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정점을 보이고 백신 보급 이전의 홍역은 도시에서 2년 주기의 발생을 보였습니다. 이는 감수성 인구의 축적과 감염으로 인한 감소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출생률, 접촉 양상, 회복 시간 등을 포함한 수리 모델은 이런 주기를 재현합니다. 산호의 방정엽은 달의 위상에 맞춰 며칠 안에 광범위하게 동조됩니다. 달빛과 수온이 맞물릴 때 산란이 이루어져 수정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동주는 환경신호에 맞춘 내인성 시계에 의존하며 광공해나 이상수온은 생식, 출력을 낮춰 개체군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북미의 주기성 매미처럼 곤충의 출현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정밀한 주기 제어를 보여줍니다. 어떤 종은 13년, 어떤 종은 17년의 주기로 나타나며 이런 소수 주기는 더 짧은 주기로 활동하는 포식자나 기생자와의 중첩을 줄이는 데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선택으로 다듬어져 주파수가 생애사 전략으로 환경 제약에 적응함을 보여줍니다. 식물의 계절 현상, 새잎 돋음, 개화, 낙엽, 은 온도 누적과 일장에 반응합니다. 종마다 다른 임계값이 발달 전환을 유도해 번식이 유리한 시기에 맞춰집니다. 기후 변화는 이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춰 식물과 수분자, 초식동물 사이의 시간적 일치를 깨뜨리고 생태계 기능과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장기 모니터링은 봄이 빨라지고 가을이 지연되는 경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석 리듬은 달의 인력에 의해 약 12.4시간의 주기로 나타납니다. 해운대의 생물은 노출과 잠금의 반복에 활동을 맞추고 일정 환경에서도 지속되는 내인성 반일주 시계를 보이는 종도 있습니다. 개는 특정 조치의 해변으로 돌아오고 해조류는 간조의 포자를 방출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일주기 시계보다 덜 밝혀졌지만 중력에 맞춘 별도의 분자 경로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집단의 행동 동조는 국소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나타납니다. 반딧불의 전멸, 귀뚜라미의 울음, 박수 소리는 이웃의 타이밍에 맞추는 자발적 위상 고정을 보여줍니다. 결합의 강도와 고유 주파수의 분포에 따라 동조 임계가 예측되며 중앙 조정 없이도 집단 리듬이 형성됩니다. 인간 보행은 보통 초당 1.5보2보의 선호 리듬을 가지며 이는 대사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이 리듬에서 벗어나면 근육 수축이 비효율적이 되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걷기보다 달리기가 더 유리한 지점에서 보행 모드가 전환됩니다. 보폭 빈도는 지형, 하중, 체력에 맞춰 조정되어 속도와 효율 사이의 균형을 이룹니다. 음악의 리듬은 주파수비에 대한 지각적 선호를 활용합니다. 템포는 보통 분당 60번, 벨펠 80박 범위로 편안한 움직임 속도와 겹칩니다. 당김음, 볼리리듬, 루바토는
엄격한 주기에서 약간 벗어나 주의를 끌고 긴장과 해소를 만듭니다. 음악이 주는 정서적 영향은 생리적 리듬의 동조와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아직 간접 증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리듬에서 주파수는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시간의 조직자 역할을 합니다. 분자 시계는 유전자 발현의 속도를 정하고, 신경 리듬은 계산을 조율하며, 생리적 리듬은 대사를 균형 잡고, 생태 주기는 개체군을 동기화합니다. 메커니즘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피드백이 진동을 만들고 결합이 동기화를 이루며 자연 선택이 환경에 맞게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생물이 보여주는 것은 구조 안의 유연성입니다. 결정이나 진자와 달리 살아있는 체계는 맥락에 따라 주파수를 바꿉니다. 일주기 시계는 위상을 이동하고 심박은 변하며 보행 리듬은 환경에 맞춰 조절됩니다. 이런 가변성은 측정을 어렵게 만들지만 변화하는 조건에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물학에서 주파수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상태와 이력을 비추는 동적인 변수가 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주파수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사이클을 센다는 행위는 어떻게 물리 법칙과 연결될까요? 그리고 아직 측정되지 않았거나 익숙한 주파수 범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사건 수로 정의되며 두 가지 요소, 주기적 과정과 그것을 세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이고 둘째는 개념적입니다. 추는 관찰자가 없어도 흔들리고 그 움직임을 1헤르츠라 부르는 것은 인간이 정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자연스러운 진동과 측정된 주파수의 구분은 과학이 진보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주기성은 복원력에서 비롯됩니다. 평형에서 벗어난 체계에는 되돌리려는 힘이 작용하고 관성 때문에 지나쳐 왕복 운동이 생깁니다. 용수철의 질량은 압축과 신장을 반복하고 자기장 속의 전하는 나선으로 움직이며 수용력을 넘은 개체군은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세부는 달라도 구동과 복원의 균형이 만들어내는 운동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외부 구동의 주파수가 고유 모드와 일치할 때 공명이 나타나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축적되고 감소에나 비선 형성에 의해 성장이 제한될 때까지 반응이 증폭됩니다. 악기는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줄은 장력과 선밀도에 의해 정해진 주파수로 울리고 관 속의 공기 기둥은 길이에 맞는 파장을 공명시킵니다. 악기의 형상이 선호 주파수를 정하면 연주자는 그 중에서 선택해 소리를 냅니다. 비선 형성을 복잡함을 더합니다. 선형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조화 발진자는 순수한 사인파를 만들지만 실제 시스템은 유한한 진폭과 재료 한계로 인해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인 배음을 생성합니다. 뜯긴 줄은 하나의 음반이 아니라 여러 주파수로 진동하고 높은 배음일수록 진폭이 작아집니다.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같은 높이에서도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이 배음 구조, 즉 음색의 차이 때문입니다. 강하게 구동된 체계에서는 아주 배음과 혼돈이 나타납니다. 구동 주파수의 절반으로 응답하는 주기 배가가 이어지며 혼돈으로 전이되는데 더핑 발징이 같은 비선형 진자는 낮은 구동에서는 주기적이지만 진폭을 키우면 분기와 함께 초기 조건에 민감한 불규칙 운동이 생깁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주파수의 의미가 흐려지고 에너지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퍼집니다. 양자역학은
근본적 한계를 부여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주파수와 시간의 불확실성을 연결해 유한한 시간 동안의 측정은 주파수를 완벽히 구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매우 좁은 선폭을 얻으려면 긴 관측 시간이 필요하고, 반대로 초고속 과정을 보려면 짧은 펄스가 필요해 넓은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게 됩니다. 이 상호 교환은 시간과 스펙트럼 분해능을 동시에 제한합니다. 광자의 통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속장으로 기술되는 고전적 파동과 달리 빛은 불연속적인 광자로 이루어져 있어 수의 요동이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요동은 민감도의 한계를 만들고 한 사분면의 요동을 줄이는 스퀴즈드 광을 사용하면 다른 사분면의 요동을 대가로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력파 검출기는 이런 스퀴즈드 진공을 주입해 숏 노이즈를 낮추고 감도를 확장합니다. 0점 에너지는 양자장의 바닥 상태로 모든 주파수에서 요동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관측됩니다. 예를 들어 진공 모드의 경계 조건이 바뀌면서 생기는 카시미르 힘은 전하가 없는 평판을 나노미터 강역에서 서로 끌어당깁니다. 원자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변하는 램프 시프트 역시 전자가 진공 요동과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양자 영역에서 주파수는 비어있는 공간조차 가득 채웁니다. 플랑크 시간은 약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로 고전적 시공간 서술이 무너질 것으로 추정되는 한계를 가리킵니다. 10의 43제곱헤르츠를 넘는 주파수는 양자 중력이 지배하는 길이 둔금을 겨냥하지만 어떤 실험도 아직 이 영역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끈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 이론 같은 여러 이론 틀은 이 스케일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화해시키려 하지만 검증 가능한 실험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펄사 타이밍 배열이 나노헤르츠 감도를 목표로 합니다. 규칙적인 전파 펄스를 내는 밀리초 펄사는 은하 규모의 시계처럼 쓰입니다. 여러 펄사의 도달 시간을 함께 분석하면 수년 주기로 진동하는 신호, 초거대 블랙홀, 쌍이나 우주론적 중력파 배경에 의한 시공간의 미세한 뒤틀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관측을 누적해 매우 느리게 흔들리는 파형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시간 척도는 지질학과 천체 물리로 가면 더 길어집니다. 판구조 운동은 연간 몇 센티미터의 속도로 진행되어 대륙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이동합니다. 별의 진화는 수십억 년의 기간, 대략 10의 마이너스 17제곱 헤르츠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주의 팽창 같은 과정은 100억 년을 훌쩍 넘는 시간축 위에 자리합니다. 이렇게 느린 변화를 재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과거에 대한 간접적 추정과 비교하는 우회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면 아토초 물리학은 10의 마이너스 18제곱초, 즉 10의 18제곱 헤르츠를 넘는 주파수 영역에서 벌어지는 동역학을 연구합니다. 수백 아토초로 압축한 레이저 펄스는 원자와 분자 안전자의 움직임을 분해해 보여줍니다. 시간 분해 분광은 전하의 이동, 결합의 끊김, 터널 이온화를 포착하며 더 짧은 잽토초 영역으로 다가가 핵 운동과 양자전자 기억학적 효과까지 구분하려 합니다. 광주파수 빛은 극자외선과 X선 영역으로 뻗어 빛 구조를 지닌 아토초 펄스를 약속합니다. 시간 분해능과 스펙트럼 정밀도를 결합하면 내부 껍질 과정의 코히런트 제어, 동위원소 분리, 강한 장에서의 QED 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자 동역학이 결과를 좌우하는 원자 물리, 화학, 재료 과학 전반에 응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기반 기법이 성숙해지면서 학제 간 연결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로 신경 활동을 밀리초, 정밀도로 제어하는 옵토제네틱스는 신경과학과 광학을 결합합니다. 합성생물학은 조절 가능한 진동 주기를 가진 유전 회로를 설계해 세포시계와 바이오 센서를 만듭니다. 양자 컴퓨팅은 환경과의 결합이 정하는 탈코히런스 시간 안에서 유지되는 코히런트 중첩을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측정 표준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정도 면에서 세슘을 넘어선 광원자시계는 초의 재정의를 이끌 유력 후보입니다. 스트론튬, 이터뷴, 알루미늄 이온 등의 전이는 200-18제곱 수준 이하의 부분 불확도를 보이며 국제위원회는 성능과 재현성, 계통 오차를 검토해 새 정의 채택을 논의합니다. 천문학적 기준에서 원자 기준으로 옮겨왔던 과거의 전환처럼 이번 변화도 기술의 진보와 정밀도 수요를 반영합니다. 주파수 계측은 기본 물리 검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기본 상수가 변한다면 서로 다른 전이가 서로에 비해 이동합니다. 종종 이 다른 원자 시계를 수년에 걸쳐 비교하면 연간 10-18제곱 수준의 변화까지 제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변화는 없으며 표준 모형이 가정한 상수성에 힘을 실어줍니다. 앞으로 정밀도가 높아지면 가설 이론의 매개 변수 공간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휴대 가능한 광시계를 이용한 중력 적색편이 측정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람 규모에서 시험합니다. 시계를 몇 미터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주파수 변화가 측정됩니다. 등가 원리에 따른 이 효과는 타워, 항공기에서 검증되었고 이제는 손에 들 수 있는 장치로까지 확장될 전망입니다. 정밀 지오대식에서도 이득이 커 주파수 이동으로 중력 포텐셜을 지도화해 지하 밀도 이상이나 마그마 이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응용을 내다보면 양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파수 합성기는 위성 없이도 사용 가능한 작고 안정적인 항법 광원을 약속합니다. 포토닉 집적은 크기와 전력 소모를 줄여 칩, 스케일, 원자 시계와 주파수 빛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진보는 자율주행, 분산 센서 네트워크, 제한된 환경에서의 안전한 통신을 떠받칩니다. 음향 메타 물질을 특정 주파수 응답을 갖도록 설계되어 소음 차단, 능동 소음 제거, 초음파 영상에 새로운 길을 엽니다. 분산과 흡수 특성을 맞춤형으로 조정해 파의 전파를 전례 없이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진 요소, 비국소 상호작용, 능동 조율을 설계에 도입하며 수동 재료와 적응형 시스템의 경계를 흐립니다. 생물학적 인터페이스도 주파수의 특이성을 활용합니다. 인공와우는 소리의 주파수를 정의 자극의 속도로 부호화해 청각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신분의 자극은 정해진 주파수의 펄스를 전달해 떨림, 근긴장 이상, 기분, 장애를 완화합니다. 자극 매개 변수, 특히 주파수의 최적화는 여전히 경험적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조정하는 페루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환경 모니터링은 주파수 서명을 이용합니다. 동물의 소리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종을 식별하고 지진 관측망은 지진과 폭발을 스펙트럼으로 구분해 인위적 활동을 추적합니다. 여러 주파수로 작동하는 위성 레이더는 식생을 관통해 토양 수분을 측정합니다. 각 응용은
주파수 의존적 상호작용을 활용해 광대역 측정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끌어냅니다. 기후과학은 다양한 시간 척도의 주파수 분석을 통합합니다. 빙핵은 수십만 년에 걸친 대기 조성을 기록하고 나이테는 연주년 변화를 보여줍니다. 위성 자료는 수십 년 규모의 추세를 제공합니다. 풀이의 분석은 이 기록을 주기 성분으로 분해해 엘니뇨 남방 진동, 태평양 10년 진동, 밀란코비치 주기 같은 흔들림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주파수를 이해하면 자연 변동과 인위적 강제의 공헌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주파수는 반복을 세는 척도입니다. 자연과 기술 어디에나 흔들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생겨납니다. 사이클을 세는 행위는 시간을 숫자로 바꾸어 정량적 비교와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슘으로 정의된 초가 이 번역에 다치되고 여기에서 길이 전압 질량으로 확장되어 측정 체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나 주파수만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진폭, 위상, 파형의 모양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분당 60회라는 심박수는 휴식일 수도, 심장 기능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500테라헤르츠의 스펙트럼 선은 선폭과 맥락에 따라 산소일 수도, 철일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는 좌표를 제공하고 의미는 맥락이 채워줍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비춰보면 주파수는 토대이자 도구입니다. 조화 발진기에서 양자 전이에 이르기까지 물리 법칙을 구조화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기술로 구현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현상을 공통의 수학적 형태로 연결해주고 분해능이 닿지 않는 곳과 정의가 흐려지는 경계를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듣는 리듬, 음색, 주기는 보존 법칙과 경계 조건이 만든 주기성의 표면입니다. 측정은 이 지각을 수량으로 바꾸어 소통과 비교, 축적 가능한 지식을 가능케 합니다. 변수로서의 주파수는 이 변환을 모든 스케일과 시스템에서 지지합니다. 돌에서 빛으로, 세포에서 별로, 앞선 모든 장을 통해 주파수는 집안의 울림과 은하의 회전, 분자의 진동과 신경의 리듬, 원자 전이와 행성의 진동을 하나의 언어로 엮어왔습니다. 각 시스템은 규모와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단위 시간당 사이클이라는 공통된 방법으로 조용히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보편성은 인간의 선택이라기보다 자연의 구조를 반영합니다. 자연은 복원력, 대칭, 보존 법칙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며 그 결과가 진동으로 드러납니다. 측정 기술은 기계식 시계에서 원자 표준으로 발전하며 수많은 자릿수의 정밀도를 쌓아왔습니다. 진짜 흔들림을 세던 시대를 지나 이제 초는 심의 마이너스 18제곱 수준의 불확도로 정의됩니다. 이런 정밀도는 동기화와 안정에 의존하는 항법, 통신, 영상, 감지 기술을 가능하게 했고 새로운 영역을 열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던 현상을 드러났습니다. 공명은 모든 곳에 나타났습니다. 지진계를 통해 땅의 움직임을, 달팽이관을 통해 소리를, 자기 공명으로 조직을, 원자시계로 발진기를 안정화합니다. 각각의 선택성은 구동 주파수와 시스템의 성질을 맞추는 데서 비롯되며 이 간단한 원리가 잡음 제거에서 무선 전력 전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응용을 떠받칩니다. 생물학은 주파수를 정보 부호화와 시간적 조정에 활용했습니다. 일주기 시계는 하루 주기에 맞춰지며 칼슘 진동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신경 리듬은 인지를 조직합니다. 개체군의 주기성도
포식과 번식의 피드백에서 생겨납니다. 환경 신호에 맞춰 주파수를 조정하는 생물 발진기의 유연성은 안정성에 최적화된 공학적 시스템과 대조적입니다. 진화는 반응성과 신뢰성 사이에서 생태적 맥락에 맞게 주파수를 다듬었습니다. 전자기파는 전력선에서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60자릿수의 주파수 범위를 가로지르며 각 대역은 물질과 다르게 상호작용해 분광, 영상, 에너지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디오 통신과 X선 회절을 같은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이 지배한다는 사실은 규모를 초월하는 물리의 일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계는 극한에서 나타납니다. 양자 불확실성은 시간과 주파수를 동시에 무한히 정밀하게 구분할 수 없게 만들고 플랑크 스케일은 시공간 서술의 경계로 추정됩니다. 열잡음과 검출기 감도 같은 실용적 제약도 달성 가능한 정밀도를 제한합니다. 그럼에도 주파수 계측은 기본 상수의 검증, 중력, 적색 편의의 측정, 중력파의 검출을 가능하게 할 만큼 멀리 왔습니다. 기법이 성숙하면서 응용은 퍼져나갔습니다. 의학 영상은 핵자기 공명을, 무선 전력은 공진 유도를, 지질 탐사는 탄성파를 활용합니다. 자연에서 관찰한 원리를 인간의 목적에 맞게 설계해 실용화하는 흐름, 관찰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응용으로 는 호기심이 역량으로 바뀌는 과학의 길을 보여줍니다. 음향은 지진학을 돕고 광학은 신경과학을 이끌며 양자역학은 계측의 토대가 됩니다. 진동을 풀어 쓰는 미분 방정식, 신호를 분해하는 풀이의 분석, 반응을 키우는 공명, 이 공유된 수학적 틀은 서로 먼 분야를 하나로 묶습니다. 주파수는 소리와 빛, 진동과 시간의 대화를 잇는 다리입니다. 미지의 경계는 아직 넓습니다. 아토초 물리학은 전자 동역학을 분해하고 펄사 타이밍은 나노헤르츠 중력파를 더 정밀하게 겨냥합니다. 양자 센서는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다가서고 재료 과학은 주파수 의존적 성질을 설계합니다. 이 모든 방향은 이전에 닿지 못했던 영역으로 측정을 확장해 근본 과정과 실용 기술의 통찰을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핵심 통찰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파수는 반복을 수량화하며 시간의 패턴을 비교 가능한 숫자로 바꿉니다. 연속에서 이산으로의 이 변환이 과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측정에는 정의가 필요하고 주파수가 그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지식은 비교와 합성, 반복의 과정을 통해 차분히 쌓여갑니다. 조용한 리듬 속에서 자연은 스스로의 구조를 기록합니다. 돌은 낮게 울리고 빛은 파동치며 세포는 맥동하고 별은 궤도를 그립니다. 아주 작고 아주 빠른 것에서 아주 크고 아주 느린 것에 이르기까지 각 시스템은 저마다의 주기성으로 변화 속의 질서와 복잡함 속의 패턴을 한대였습니다. 주파수는 척도이자 비유로서 이 연속성을 포착해 고요 속에서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조용히 남습니다. 관측 이전에 시작되어 우리의 이해 너머로 이어지는 리듬을 그리며 정지보다 움직임을, 단속보다 되풀이를, 침묵보다 공명을 선택하는 우주의 성향을 담아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